15분 발표하시고 한 조 끝난 다음에 혹시 질의가 있는지 잠깐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조 이렇게 순서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조부터 첫 번째 순서부터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아시아 대양주 블라디 1조입니다. 여기에 방금 저한테 파일 주신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나요?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 끝난 후에 이번에는 최종 선발이기 때문에 QR코드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5분 전에 할 테니까 들으시면서 어떤 조한테 점수를 줄까 또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대양주 블라디 1조 나고야 한국학교 강주희입니다. 저는 저희가 뭐 잘해서 그렇다기보다 저희 1조다 보니까 1조라서 대표로 나온 거라서 다른 선생님들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단지 1조라서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1조에는 일본 나고야 한국학교, 호주 시드니 기쁨 있는 한글학교, 러시아 희망 한글학교, 중국 연대 시온산 한글학교, 정음 한글학교, 장춘 한글학교 선생님 6분이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한국의 발전상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교육 실제 그런 방안과 현지에 전파하고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이제 일본 지역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일단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깝다 보니까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건 저희 나고야에서 1년에 한 번 이틀 동안 한국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각 아시아 지역들이 같이 했었는데 이제 한국이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 독립해서 이틀 동안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런 성시경 이런 유명한 가수분도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춤이나 뭐 태권도 시연 이런 한국 문화 알리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역시 K-푸드, 음식, 떡볶이, 뭐 김밥, 잡채 이런 거 판매도 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 행사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일본 나고야 한국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학교에 방문해서 한국 알리기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지역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하고 한국 K-팝 댄스 강연 이제 같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 학교에서 직접 먹고 있는 급식입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게 작은 시긴 한데 시장님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오셨길래 제가 한국의 급식을 바로 소개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급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급식이 조금 양이 부족하고 영양적으로 조금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이 영사관 직원분들도 같이 가셨는데 그 영사관에서 오신 분들이 한 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현지 채용 되신 분인데 우연찮게도 한국에서 한국 급식을 드신 분이 굉장히 키가 크고 일본에서 현지 급식을 드셨던 분이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현지 채용되신 분이 그 교육감님한테 내가 일본 급식 말고 한국 급식을 먹었으면 키가 컸을 텐데 이 음식을 먹고 내가 키가 작다. 우리도 일본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교육감님이 굉장히 수긍을 하시면서 급식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현지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현지 분들이 저희가 일본이 대상이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이제 옛날 생각만 하시고 한국을 밑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한국 새로운 문물들을 소개시켜드리죠. 예를 들어서 스타일러. 코로나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때 이런 스타일러 같은 가전제품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멋진 가전제품이 있다.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가전제품이 작아요. 집이 작아서 사이즈가 작고 조금 옛날에는 일제 좋았는데 솔직히 조금 디자인도 떨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가전제품 굉장히 디자인도 멋지고 성능도 좋고 사이즈도 크고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저런 게 있었구나. 한국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름만 되면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스마트 버스 정류장. 예, 스마트 버스 정류장 안에 냉난방 시설 돼 있고 공기청정기 들어 있고 혈압 잴 수 있고 지금 버스가 어디에 오는지 전광판에 바로바로 나오고 다음 버스는 언제 온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 이렇게 한국이 발전돼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일본 굉장히 덥습니다. 막 38도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한국에는 이런 횡단보도를 건널 때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있다. 해를 가릴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그냥 해만 가릴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요즘에 나온 건 에어컨이나 아니면 에어 미스트 같은 게 나와서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걸 꼭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 신호등 스마트폰 세대에 맞춰서 계속 땅만 보고 있으니까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서 이제 그 편의를 돕고 있다. 그리고 그 무인 민원 발급기 언제든지 가서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필요한 거 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한국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국뽕이 차오릅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행사 말씀드릴게요. 중국 지역에서도 지역 행사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중국에서도 그 5월과 10월에 굉장히 큰 국경일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거는 정부나 뭐 지역 단체랑 다 연합을 해서 하는 건데 그때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농악 같은 거나 아니면 한복 알리고요. 이렇게 김치 만들어서 같이 해보는 그런 것도 알리고 이렇게 지역 행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인데요. 운동회도 지금 규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뭐 한국무용팀이나 뭐 널뛰기 이런 거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보러 오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들 하시고 계십니다. 러시아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을 알릴 때 문화 수업을 통해서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한 번씩 행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한 행사에 예를 들면 한복의 방, 역사의 방, 음식의 방, 놀이의 방 이런 식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십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들 문화 수업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역사의 방 시간에 러시아에서 하고 계시는 수업입니다. 자, 독도. 네, 독도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 러시아 현지 분들에게 뭐 독도 이거 지금 외교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런데 뭐 한국말로 틀어줘봤자 사실 우리는 알지만 러시아 분들 모르시는데 러시아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교부 사이트에 가보시면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로 돼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꼭 한번 보시고 학생들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꼭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콘텐츠니까 꼭 알려주셔서 우리 독도 문제 모르는 사람 없도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뿐만 아니라 문화 수업할 때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런 행사도 있는데요. 그때는 학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하니까 불 같은 거 위험하니까 같이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그 러시아 분들 또 오셔서 한국의 문화, 음식 이런 거 함께 배우시고 또 돌아가시면 주변에다가 한국 음식 맛있다, 한국 음식 이렇게 만든다더라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해서 한국 문화 전파의 도우미로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기쁨 있는 한글학교 봉승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호주에 카타카라는 무용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약간 버스킹처럼 게릴라 콘서트식으로 한국에 알리는 무용 공연을 시드니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 주제를 잡아서 이건 3.1절을 주제로 한 건데요. 약간 퓨전이죠. 한국적인 것도 있고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간 변형해서 퓨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채춤 같은 것도 소개하고 이렇게 저기 보면 상모 잠깐만요. 이렇게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소개를 무용 공연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한국한 것도 좋지만 이제 더 쉽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간 퓨전의 감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뭐 3.1절과 광복절 때 이렇게 태극기도 알리고 아나운스를 통해서 영어로 광복절에 대한 배경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광복절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인들 팀도 있고요. 하랑이라고 성인들 팀도 있고 이 광복절을 주제로 굉장히 멋있죠. 한복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 태극기가 딱 중앙에 펼쳐져서 우리 태극기를 이렇게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인 팀뿐만 아니라 주니어 팀들도 있어서 주니어 팀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더욱더 한국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차에 이건 호주의 예인데요.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교민들도 우리 한국 분들이 손재주가 참 좋으시잖아요. 교민분들 중에 예술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예쁜 저 보자기 그리고 도예가 선생님들 계셔서 이렇게 작품전을 전시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7월 31일부터 전시회 예정이고요. 이걸 한국 교민 작가 선생님들의 이런 전시회 내용을 그 학부모님들에게도 알리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학부모님들이 또 그 주변에 분들에게 알리셔가지고 우리 한국 K-팝 드라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연극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무용이나 이런 예술 작품들도 이렇게 멋진 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6개 조를 계속 들을 건데 나중에 보면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첫 번째 조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일본, 중국, 또 러시아, 호주에 걸쳐서 어떤 한국 알리기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지역별 특징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약간 질문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드리고 하면서 또 미처 발표 못 하신 거면 또 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슬라이드에는 못 넣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자원봉사하는 대학생 팀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와서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한국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이 좀 넣지를 못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병풍을 만든다거나 장승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간단하게 무슨 달고나를 만든다거나부터 해서 그리고 뭐 각 서울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에는 문인들이 많다, 시인들이 많은데 그 시의 한 구절을 캘리그래피로 엽서에 적어보자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지 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런 거를 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다, 부산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전주, 뭐 충청도의 여러 도시, 그리고 제주도 여러 좋은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 같은 것도 소개하고 그 한국 대학생들한테 외국에 나와서 그런 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될 수 있어서 서로 윈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있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조는 아시아 대양주 그리고 블라디 2조입니다. 그렇죠? 네,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대양주 보스토크 네, 2조 현유리 안나입니다. 저희는 7조에서 대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뉴질랜드, 그다음 러시아, 중국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요. 각각 우리 어떻게 한글학교에서 이렇게 지역
또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한국 알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려 문화센터가 있어서 아까 좀 뭐 영상에서 보셨던 행사들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 나누지 못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 나눴고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한인회 행사, 그다음 이런 행사 중에 한복 입기나 태권도 시범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뭐 한국 문화원이라든지 상인회, 한인회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 이런 것도 얘기 나눴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이제 한글학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그런 학교에서는 어떻게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되게 프로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행사들을 진행해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수업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 행사 한 번 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수업을 진행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크니까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두 시간만 합시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한 시간이라도 우리 공부를 하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식 만들기, 민속놀이 이런 그런 한국적인 전통 행사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을 연습해서 공연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지역 문화에 지역에 어떻게 알린다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었다. 네,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학교 또는 지역 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그 발전된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저희가 얘기했었던 대부분의 한글 학교 행사는 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실제 행사 이미지는 아니고 저희가 말로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한번 김치 만들어보자 또는 이제 부채춤 한번 쳐보고 그다음 사물놀이 좀 해보자 그리고 한번 떡메이도 쳐보고 간단히 투어도 한번 던져보고 이게 한국 전통 문화 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민속 놀이야 요 정도까지만 알려주고 저희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문화 행사 가장 또 이렇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긴 했는데 그것마저도 보면 이제 전통 문화에 너무 국한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 행사에 국한된 문제,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반성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재해 공간 간 협력 활동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학교 행사 등에 대한 어떤 적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로컬에 다니기도 하지만 인터내셔널 스쿨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어떤 행사 인터내셔널 축제를 할 때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한국 부스를 많이 만드시는데 대부분 뭐 한복 입고 뭐 이게 한국에서 뭐 놀이하는 거 놀잇감이야 또는 이게 음식이야 이래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부스 운영을 위한 어떤 그 제공간의 매뉴얼 배부 혹은 물품 대여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면 어떨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냥 부스 이렇게 뭐 이렇게 플랜카드 하나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텔레비전에다 하나 갖다 놓고서는 뭐 이런 것들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면서 발전된 기술 홍보 이렇게 효과 이런 것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소박하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과 연계지어가지고 재공간 간 협력 활동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한글학교 측면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희는 좀 그게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나 친구, 주변 사람들이겠죠. 근데 외국인들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 좀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빌려서 특히나 한국 학교를 빌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국 학교는 이제 항상 그 경비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되게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조금 다양한 이제 한글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 뭐 친구라든지 학부모님들 행사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셔갖고 교류하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눴었고요. 한국 전통 문화를 넘어서 한국의 발전상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정말 시급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상 홍보 영상 우리 한번 시청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우리만 보지 말고 애들도 한번 가서 좀 보여주고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발전된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프로젝트 수업도 할 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한글학교 뭐 여러 가지 모멘트, 저희는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네, 뭐 틱톡이나 이런 데 한번 올려서 알려보면 어떨까. 그리고 단순히 한복 입고 그다음 전통 문화, 그다음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보다 케이팝이나 영상을 활용한 그런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 홍보 측면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재해동포청 홍보 영상 이런 것들 저희가 팔로우하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중국 지역 계속 얘기 나는데 여기는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VPN이라는 걸 연결하지 않으면 카톡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카톡 안 되는 분들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뭐 당연히 유튜브는 못 봅니다. 구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위챗이라든지 틱톡이라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주변에 알리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계속 이렇게 저희들도 같이 한글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홍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발전상 관련해서 뭐 학생 프로젝트, 활동 영상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재동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 뭐 홍보하는 거 특히나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니라 학생의 눈으로 또는 또 이제 중국인 친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쇼트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은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흥미로운 챌린지 등을 활용하거나 학생이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행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청도 지역 같은 경우 또 다양한 제 중국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중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한중이 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업의 훌륭한 어떤 자원이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 한국문화축제, 자 그리고 요거는 정말 좀 감동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 도끼 디너쇼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가들이 또는 일반인들도요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한우들이 아니라 중국의 한우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모금이 됐고 그래서 지금 몇 명의 아이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자축하는 어떤 자리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한 명 더 살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알리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줬어. 근데 그게 또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럼 얼마나 좀 그게 크겠어요. 그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한국인의 도움을 이렇게 살았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한국인들이 어떤 그런 성숙한 자질을 알리는데 되게 좋은 행사가 아닐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중 어린이 사생대나 한중 청소년 문화축제를 통해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장들을 계속 마련해주면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 같다 얘기를 했고요.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장법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 한국어 학과가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협약해 가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도와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학 내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다. 그럼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하고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네트워킹 방안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대학 한국어학과의 어떤 협력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학생문화 교류, 홈스테이 이런 것도 좀 위험하고 조금 어려움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한 아이가 정말로 이제 한국 가정에 들어가서 있는다 그러면요 여러 가지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발달된 어떤 가전 그런 그 전자기기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의 어떤 민주적인 가정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되게 교양 있게 뭐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이렇게 체험하면서 되게 발전된 나라야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자 계획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봤고 나 한국 대학 내 한국어과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 한글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제 외국에 있어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알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재밌게 들었어야 되는데 좀 발표 중심으로 해서 조금 쑥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 7조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시간은 그 아메리카, 그러니까 북미하고 남미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두 팀이거든요. 네, 먼저 아메리카 북남미 1조 선생님 일단 좀 대기해 주시고요. 네. 2교시도 저희 15분 발표 그리고 5분 동안에 뭐 또 추가된 내용 공유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PPT 제가 돌리는 거예요. 네. 뒤에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문 좀 닫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온 뉴욕교회 한국학교 교장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원래 성이 김이고요. 남편 성을 따라서 얼마 전에 시민권을 하면서 최수진으로 변경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아버지의 성도 못 모르겠고 남편과도 지속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김을 붙여서 최김수진으로 활동하다가 결국은 최수진으로 해서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고 FBI에서도 뜨지 않을까 이는 누구일까 아마 그것이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갖고 있는 또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교사인가? 나는 한국학교 교사인가? 한국학교는 학교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도 역시 또 한국 발전상까지 우리가 알리는 이러한 역할을 고민은 접어두고 우리에게 고민 따위는 없다, 초상권 따위는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 전에 참 저는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의 덕분에 제가 왜 키가 작은지 알게 됐어요. 제 한국 급식을 못 먹은 세대입니다. 부모님 세에서 제가 이렇게 한국 급식이 있는 세대에서 태어났다면 저도 이렇게 키가 커서 여기에 서서 발표를 해도 잘리지 않을 텐데 제가 여기서 서면 저 뒤에서 사진을 찍으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시처럼 나올 것 같아서 부득이 마이크를 들고 가운데 섰습니다. 저는 저희 조에서는 저와 같은 방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다 너무너무 좋은 방안들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선정된 이유가 먼저 저는 4조였는데요. 4조 선생님들 4분 저 빼고 4분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여기 계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저기도 계시고요. 또 어디 계십니까? 2분 저기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당신들의 이야기가 모두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한 번도 그거 안 해봤어. 그걸로 발표하자라고 본인의 자리들을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 4조 선생님들을 위시한 모든 선생님들의 한국학교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박수 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양보까지 하시면서 저한테 넘기셨던 그 사례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광복절 행사 2016년 8월에 뉴욕에서 뉴욕 퀸스 지역의 공립도서관과 함께했던 광복절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키워드 3개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 우리 한국의 발전상 또는 한국의 문화 여러 가지 우리가 알리고 싶은 이야기 하다못해 메시지까지 우리는 키워드 3개를 뽑았을 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죠. 그럼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단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자, 이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를 우리가 알릴 것인가? 타겟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략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의 주민들에게, 그 주민이 한국 사람일 필요도 없고 꼭 외국인일 필요도 없고 주민들에게. 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는요, 쉽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다 같이 이 단어 해볼까요? 어떻게? 쉽게.
그쵸. 저희 쉬운 거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어디에서? 바로 여러분 근처에 있는 지역 공립 도서관에서. 왜 도서관이 메리트가 있느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뉴욕 같은 경우는 공립 도서관이 굉장히 정말 동사무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이면서 사람들이 어른과 성인과 아이들이 모두 집과 학교를 제외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또 가장 편안하게 공짜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도서관인데요. 정말 도서관이 조용하지도 않잖아요, 한국처럼. 그래서 그 안이 바로 커뮤니티 센터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지역 공립 도서관 누구와 다 같이 그렇죠. 주인들과까지 읽으신 분들 정말 그쵸. 밑에까지 내려가서 한글학교 주인들과 한글학교의 주인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요? 맞습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지역 퀸스 퍼블릭 라이브러리 공립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인디안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 셀러브레이션 하고 자기들의 웹사이트에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이런 걸 하자라고 결정되고 나서 본인들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첫 해에는 코리안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너무나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계속 매년 애뉴얼 행사로 발전이 되었거든요. 연례 행사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도서관 관장님께서 8월 15일이 한국 광복절이야? 영어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광복절이야? 라고 영어로 물어보시고 내가 내 나라 인도도 광복절이 8월 15일이야 라고 역시 영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도는 다르지만 정말 우연이죠. 8월 15일 날짜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함께. 그게 정말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회째부터는 인디안 앤 코리안 이렇게 해서 하니까 더 지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런 것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스터도 이렇게 본인들이 제가 매니에 쓴 거 누구의 일? 그들의 일. 제가 이거 만들려고 막 시간 들이지 않았어요. 공공도서관 퀸스 공립도서관에서 이런 걸 만드는 팀들이 또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 문구 쓰고 저에게는 한글로 됐는데 이거 오타 없는지 봐달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컨텐츠이지만 누구의 일? 그들의 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행사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쉽게라고 했잖아요. 스테이션 10개를 만들었어요. 도서관 안에 토요일 날로 정해서 8월 15일에서 가장 가까운 토요일 해서 11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미리 짜고 아주 쉽게 스테이션 10개를 그 스테이션은 정말 5살, 6살, 7살 학생들도 스테이션 찰지를 할 수 있는 것서부터 또 한글학교의 고등반 학생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골고루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2016년 제가 이걸 맨 처음에 그렇게 도서관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한국교사연수회 여기 와 있었어요. 저 올해가 2번째 참여인데 그 첫 번째 때는 이 행사를 이렇게 앞두고 와 있었고 이번 2번째 참가에는 이걸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저에게는 저 아무거나 갖다서 막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의미 붙이기.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스테이션 1 한국말 배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 티셔츠 보이시죠? 여기 그 당시에 그 뉴욕에 디자인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 이 소식을 듣고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이거 티셔츠 하는 그런 모든 예산 아까 공립도서관의 일이었잖아요. 그들의 일 그리고 예산도 그들의 예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들의 행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학생들 이렇게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레코나이즈 하시겠지만 우리 한국학교계 어머니 허병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이렇게 광복절에 대한 거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지도도 그리시고 하면서 거기 주민들에게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이고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대충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한복, 한국 학교마다 있는 한복들 모아서 한복 체험도 하고요. 네.
이 모든 스테이션에 그 스테이션 돌린 사람은 한글 학교 또는 주변 한국 학교, 저 혼자가 아니라 또 저희 학교가 아니라 선생님, 카톡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혹시 시간 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와 같이 하면서 인도의 그런 전통 프로그램도 소개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은 앞에 분은 학부모시거든요. 학부모들 이렇게 또 한과 약과 이런 거를 한국에 스낵 그렇게 해가지고 그 코너도 만들어서 아주 짧게 잘라서 이렇게 놓고, 그런 이런 데 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어른들이라든가 또는 이 행사에 뉴욕 청용사 아니 뉴욕 한국 교육원장님도 소식을 듣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와서 일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 오셔서 똑같이 아이들하고 똑같은 티셔츠 입고, 그다음에 축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 투입해서 축사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현장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사진을 미처 다 못 찍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차세대 그 학생들, 고등학교 이상 대학생들이라는 게 TA 선생님들이 너무 이 행사가 쿨하다는 거예요. 왜 쿨해요? 축사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케이크떡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촛불로 하고 그거 잘라서 또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좀만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교사의 네트워크. 저희는 이렇게 뉴욕 지역에 뉴욕, 뉴저지, 커네리컷 묶어서 동북부 협의회라고 하는데요. 저희 협의회에서는 지역 교사 연수회가 굉장히 1년에 두 번, 가을, 여름, 그다음에 또 겨울에는 경년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문화 캠프를 12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선생님이 무엇을 듣기가 이게 굉장히 풀이 아주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또 이렇게 우리 그 캘리그라피 하시고 붓글씨 하시고 또 이렇게 파나도 이거 직접 다 도안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오셔가지고 재료 다 갖고 오셔서 학생들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또 그렇게 해서 하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자신들의 한글 학교 학생들 이렇게 풍물 프로페셔널이 보면 정말 어설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고민이 우리 한국 학교, 한글 학교 아이들이 배워서 그걸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어설프지만 그걸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이렇게 도서관 웹사이트에 그런 것이 올라가다 보면 지역의 공립학교,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웹사이트를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토요일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자기 자녀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도 중요한 키워드는 다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아하시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혼인복 입고 사진도 저렇게 찍으시고요. 또 반크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지도들 저희 많잖아요. 쭉 붙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한글 학교 뭐 정말 3학년, 4학년 이런 아이들이 막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 한글, 그렇게 해서 막 자기 이름 써보고 뭐 잘했어요, 어째요, 뭐 글씨 띠뚤빼뚤 틀려도 이런 예쁜 포스트잇을 준비해 가서 쓰게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또 태권도 사범님 초빙해서 우리 이렇게 또 이거를 할 때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프로그램은 미리 이렇게 정해놔서, 예를 들어서 1시부터 1시 반까지 태권도다. 그럼 그 동안에는 스테이션이 다 스탑이에요. 집중해서 그거를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돌리고 모든 거는 다 학생들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태권도에서 격파 깨기인데 송판 격파인데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자 여기에다가 자신 마음에 있는 가장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무엇을 깨고 싶다, 나는 게으름을 깨고 싶다, 나는 불안함을 깨고 싶다, 나는 겁남을 깨고 싶다, 이런 걸 다 영어로 자기 나라 고유의 말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송판 격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송판 격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한국인의 어떤 그 마음, 무엇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태권도 안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서 사부님하고 인사하고 너무 재밌었다고, 좋았다고 하고, 스낵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맛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맛있게 느껴졌는지 스티커를 붙이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흥미있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걸 행사를 하면서 저희 이렇게 어떤 행사하면 뭐 이렇게 지역 정치인이나 이렇게 와서 와주세요, 막 초대장 불러도 안 오시고, 그다음에 와도 그냥 딱 하고 가 이러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정말 관심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축사 타임 없다. 그러면서 저희 정말 주민들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하는 그거를 보였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3, 4년 정도쯤인가 뉴욕주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입니다. 그분이 부탁을 해왔어요. 자기 참가해서 이렇게 좀 말하고 싶다고, 지역 주민들 1분만요.
딱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래에서 위로 그게 가장 닮은 형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글학교, 한국학교의 형태가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학교에서 주최하는 그러한 행사들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한글학교 교사의 아이디어와 한글학교 교사들의 네트워크, 지역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또 한글학교 학생들, 또 학생들의 친구들 제가 잠재적 한글학교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꼭 저희 한국학교 학생들만을 한정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얘들아 너희들 이날 올 때 너희들 이렇게 티셔츠 입고 스테이션을 맡을 거야. 그런데 너희 학교의 학생들 한글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 한 명씩 데려와. 이렇게 해서 잠재적인 한글학교 학생들도 똑같이 역할을 주면서 스텝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 요즘 가장 그 어린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쿨한 말 스텝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텝이야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근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옷으로도 그쵸? 단체 티셔츠로도 하고 뭔가 스테이션에서 그걸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전달했을 때 전해 주었을 때 바로 그것은 학부모님의 참여와 뿌듯함, 한글학교의 등록률의 인상, 그것을 증가 이렇게까지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분산시키고 분담하는데요. 절대로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거나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모든 것은 카톡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단체 카톡 여기처럼 묻고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일찍 모여요. 한 11시부터 예를 들어 행사 시작이다 9시 반까지 도서관 열 때 해가지고 자 여기 일조는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참여자들이 그 스태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또 고급반 학생들은 우리 역사 광복절이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에게 영어로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두세 대씩 놓고 그 도서관에서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역할을 분산시키고 분담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시 뭐하다? 선생님 쿨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는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는 그날 헤어집니다. 저희는 조직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만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그날을 위해서 그날 다시 모이고 또 헤어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또 스텝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6년 8월에 시작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여기 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지속적인 도서관의 자체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거를 조금 조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북부 협의회에서는 지역 협의회 주최 교사 연수회가 정기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고 또 교사들 그 지역 내에서 우리 아까도 경험했지만 야 역시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은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아는구나. 그 한국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목소리 역사문화 캠프 또 저희 자체 협의회 역사분과 한국어 분과가 있어서 이렇게 지속적인 스터디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팬데믹 시절에 비상체제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목표가 한국어 알리기, 발전상 알리기, 교과서도 중요한데 더불어 지역 주민 가정의 저녁 식탁에서 화제가 되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러한 협의회들의 같은 네트워크가 결국은 힘을 발휘하여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연합 수업을 전체 동북부 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양쪽으로 나눠서 응답하라 1919라고 하는 지금 설지한 선생님 저희 계신데 대협의회 회장님이시지만 이렇게 또 주최하셔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여기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혼자 가면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빨리 갈 것인지 멀리 갈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 4조 선생님들께서 내 얘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얘기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양보,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주고받는 카톡 속에 한국학교 영원하라라고 하는 말로 도서관에서 이 한국어 이 행사를 하게 된 건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었는데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소리가 작아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볼까요? 쳐다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예, 그래서 이분들과 주고받는 연합되는 그 카톡 속에 아마 여러분 몇 년 뒤에 각 지역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제가 들어갔던 이제 반에 계셨던 선생님인데 아니 점점 이게 에너지가 올라가시네요. 지금 딱 졸릴 때인데 어떻게 여러분 안 졸리시죠? 아유 저희의 마음도 깨워주시고 머리도 깨워주시고 네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 우선 이제 이번 발표를 정리하자면 지역 사회하고 함께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또 타 민족, 타 인종들과 우리가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하나의 또 사례를 보여주시고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북미, 남미 이 아메리카 지역 2조의 발표를 좀 청해 듣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성 선생님들 드디어 남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딩동댕 유치원의 예능을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다큐멘터리를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3조에 걸쳐서 들었던 역사와 그다음에 현황을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들으셨던 현황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던 모습을 보셨다면 저는 현재 처해진 상황과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지만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 그다음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지금 북미, 중미, 미국 그다음에 남미까지 3개국에 거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똑같이 이제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고등학생들만 24년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SAT가 어떻게 시작이 됐었고 어떻게 활용이 됐었고 또 대학 갈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를 저는 직접 목격했었고 또 아이들을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전에 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우리 한글 학교의 역할이었다면 저는 목표 그 타겟을 한글 학교와 정말 그 한글 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태까지 보신 것처럼 한국의 날 행사 네 비슷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에서도 있었고 파라과이에서도 있었고 또 캐나다 여기 런던은 영국 런던이 아니라 캐나다 런던입니다. 캐나다 런던에서의 행사 컬처 페스티벌 그다음에 우리 행사 전통 행사 부채 만들기 제기차기 잠깐 언급하자면 제기차기는 미국인들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몸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나고 상품도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제일 하고 싶었고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하면서 한 번도 못 차죠. 여러분들도 아신 것처럼. 자, 그다음에 지역 공립학교에 도서를 기증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것도 알리는 그런 열심히 하시는 한글 학교도 현재 계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한국 학교에서의 한국 알리기 많이 들으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역사문화 캠프하고 그다음에 3.1절 우리 남가주 같은 경우는 3.1절 날 3.1마일 달리기도 했습니다. 헉헉대면서 그래서 역사문화 캠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다도 캠프 그다음에 한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고등학생들이 되면은 한글 학교를 드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글 학교에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SAT 코리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스펙이었어요. 사실은 SAT 코리안으로 인해서 제2 외국어를 검증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표 다큐멘터리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바이링걸 어워드가 수여가 됩니다. 졸업식 날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안화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잖아요. 제2, 제3의 외국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베네핏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걸로 SAT2 한국어가 사용됐었는데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과연 올까요? 안 올까요? 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 날 늦잠 자고 싶은데 정말로 오기 싫었는데 와봐야 뭐 포커스도 못 하고 그래서
방안을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한인 학생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한글 학교 자체 내에서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생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그 조직은 지역 한인회와 연계가 돼 있어서 서브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회가 되기 위해서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이용을 한 것이 토픽입니다. 토픽은 좀 반드시 고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저희 반에서는 패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픽을 패스하지 않으면 TA도 할 수가 없습니다. TA가 돼야지만 학생회가 될 수 있고, 학생회가 되면 지역 학생회와 함께 또 이제 한인회와 함께 행사를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은 프레지던트 어워드 받을 수 있는 찬스도 주게 되는 거죠. 한글 학교가 왜 너희에게 니디드의 가장 중요한 포션이 될 수 있는지를 체험하게 해주는 데 포커스를 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참여를 하게 되고 부모님들이 더 열성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간다는데 여기가 좋다더라. 이걸 하면은 그래도 하나 채울 수 있다더라. UC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물론 전국에서는 마찬가지지만 20개의 액티비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숏 에세이로. 근데 그 안에 한글 학교를 다니면 최소한 5개는 쓸 수 있다. 학생회 활동, 제2외국어 12년 동안 다녔다. 그 다음에 학생회를 통해서 TA 활동을 했다. 발렌티어를 했다. 그걸 했더니 느닷없이 프레지던트 어워드를 또 준다. 그러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총영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상원의원, 하원의원, 상이 굴러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앵벌이를 하시는 고생 끝에 받아들이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학부모님들을 자극하고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학생회와 함께 됐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한글 학교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네트워크 활동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한국에 본 학교로 돌아가시면 학생회를 고등학생들, 프랑크푸르트 어디 계세요? 너무 멋있었던 그 프랑크푸르트 선생님처럼 학생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학생회와 우리 학생회와 연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회에 있는 학생회 3명, 회장, 부회장, 이기자키티브, 그 사람들만 모아서 제 동포청에서 캠프를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월드 헤리티지 아카데미로, 코리안 헤리티지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리더를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 화두가 됐었던 정체성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고 그렇게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글 학교 간에 온라인 공유, 시간대가 맞으면 줌으로 서로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 우리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미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페루에도 있고 다 있다면 내가 나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쟤도 다니기 싫은데 다녔구나. 얘기할 수 있는 찬스를 좀 주고 싶었던 겁니다. 청소년들의 활동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고등학교 학생 활동. 제가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액티비티를 적습니다. 고등학교마다 이게 있습니다. 에이시안 스튜던트 유니언이 있습니다. 필리피노 스튜던트 유니언이 있습니다. 아랍 스튜던트 유니언이 있습니다. 차이니스 스튜던트 유니언이 있습니다. 코리안 스튜던트 유니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 그 학교 내에서 컬처 페스티벌 할 때 그들이 뭔가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한글 학교가 또는 총영사가 또는 재외동부청에서 하드라인을 만들어 주신다면 충분히 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가 그 지역에 있다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한글 학교에 연락을 해보자 라는 역할을 우리 한글 학교가 학생들의 니디드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원 역할, 전파자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뱅크, 아주 좋은 걸 저도 알게 됐고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뱅크를 눌러서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조회수가 1000이 넘는 게 없습니다. 500, 200, 300. 그걸로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외국에게 역사 알림이, 역사 고치기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되게 어렵다는 걸 느꼈는데, BTS를 잘못 쳐서 PTS만 쳐도 그건 1000을 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자료에 연예인들이 얼굴만 내밀어서 한다면 어떨까? 아마존에 치면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 배우기 교본이 있습니다. 무려 100불 가까이 돼요. 근데 그것을 상품으로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 아이들을 상대로 군 내부에서 편지 쓰기가 있었어요. 한국어로 편지 쓰는 건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힘들지만 잘 살아라, 열심히 해라. 한국어로 삐뚤빼뚤 씁니다. 근데 제가 아이디가 생각나서 지역에 있는 미국 학교에다가 그걸 줬어요. 거기 한국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지만요. 그래서
그거를 줬더니 아이들이 이거를 하면 너희들 BTS 상품을 준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20명 중에 한 5명이 한국어로 글을 쓴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 쓰고 구글로 그냥 그린 거예요. 한국어를 그려서 편지를 써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100불이 아니라 200불짜리라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재밌었던 거는 그 교육부에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교육구가 977개가 있습니다. 교육구만. 그런데 올 봄에 일본의 작은 도시 교육구에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있는 학교에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설명을 듣고 교육 시스템을 서로 교무하는 걸 봤습니다. 제발 우리 지역 의원님들 라스베가스 가지 마시고 한 군데라도 자매 결연을 맺으셔서 한두 명이라도 데려온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 앞에 보니까 인천에 대한 브로셔가 있더라고요. 미국 교과서, 히스토리 교과서 아마존에 쳐보니까 제가 몇 권이 나오냐면요. 234권이 나와요. 234권에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여전히 뭐 6.25 뭐 그런다 하더라도 바꿔질 수 있을까요? 안 바뀌어져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 보면은 월드 히스토리 책이 1990년대 판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분들이 갖고 올 때 반쪽짜리 브로셔만 갖고 오면 돼요. 반쪽짜리 브로셔만 갖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냥 쫙 깔아주면 되거든요. 그럼 중학생 애들이 BTS가 코리안이었지. 그럼 코리안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찬스를 각계 전투로 작게 시작을 해야지 어마어마하게 책을 바꾸고 네덜란드처럼 그렇게 우린 못해요, 사실은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세계사 책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나라의 기록이 얼마나 있습니까? 파라과이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 한국 역사 세계사에 얼마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도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파라과이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와서 뭔가 대표성을 가지고서 그렇다고 대우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발 그건 아니고 와서 브로셔를 주고 또는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본 줘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에서 배웠던 한국하고 다르네? 실제로 보니까 이게 최근 정보네? BTS가 6.25에서 헐벗었던 그 땅에서 태어난 이상한 탑 1%의 아이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 애들이 다 그런데 걔네들은 운 좋아서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이용할 수 있는 역사 개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제 시험을 봤어요. 우리 많이 시험 보고 있는 토픽 시험. 한국에 토픽 시험이 있고요. 법무부에서 보는 KIIP 테스트가 있고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KLAT라는 테스트가 있고요. KBS에서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토픽만 보고 있죠. SAT가 없어지고 토픽의 제한 엑스파이어가 2년이에요. 자, 그러면 그 토픽을 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대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SAT 코리안이 있었을 때는 점수에 따라서 대학교에 가서 1년을 코리안을 안 배웠어도 됐어요. 그럼 1년 만에 내가 포린 랭귀지 코리안을 완전히 끝내는 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픽 아무데서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다면 외무부라든가 재외동포청에서 제2 외국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픽이라든가 클래시든 그 테스트를 각 대학에 또는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코리안 랭귀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도움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20년 넘게 대학 입학 원서를 쭉 보면서 가장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UC 시스템을 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받고 싶은 스칼러 장학금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펀잡, 티벳, 중국도 민족마다 다 있어요. 일본 말할 것도 없고 대만, 아랍 여러 국가의 파운데이션으로 스칼러십 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한국을 못 봤어요. 한국 재단에서 주는 스칼러십 리스트는 제가 20년 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UCLA, UC 버클리를 어플라이하는 제외 한국인 아이들이 한국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면 뭐 한 거죠?
여러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현지에서 한국어 강의, 문화 소통하고 다문화 과정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일 학생회를 좀 세계화시키고자 하는 것, 토픽 등 여러 가지 다큐멘트가 될 수 있는 검증 자료가 있는 것을 좀 더 세계화하자는 것. 그 다음에 물주이신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 학교에서 문화원처럼, 평생문화원처럼 본인들도 뭔가를 배워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조금은 더 협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큐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내용은 다큐가 맞는데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리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특히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저희가 좀 지속 가능하게 한글 학교가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친구들 일어서. 자, 일어서 가지고 자, 선생님이 왔는데 일어서야지, 친구들. 자,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답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할게요. 똑같이 하세요. 네, 목소리가 작다. 똑같이 할 수 있지? 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인사는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교직을 하고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에 순천에 있던 한 학교에서 전교생 했던 인사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칭 잠깐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제가 바로 5번째 저희 조에서 준비한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아프시고 힘드시죠? 네. 어느 날 저희 딸이 왔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가방 던져놓고 방에 들어갔는데 딸 이리 와봐. 아빠가 너한테 줄 거 있다.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잠깐만. 네,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환하게 웃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스트레스가 풀린 거 볼 수 있었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마음 이렇게 잠깐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거든. 잠깐만. 자,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자, 오케이. 자, 친구들 이제 조용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스트레칭 할게요. 박수와 함께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자, 준비. 아싸. 네. 우리가 언제 배웠죠 이게? 박수를 배웠잖아요. 노래를 할 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신가요? 그래서 눈이 침침할 때,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거나 척추가 아플 때, 오장육부가 아플 때, 방광이 쓰릴 때 이건데요. 이제 4분의 4박자 또는 패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한글 학교 진행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살리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박수. 잘하셨습니다.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네, 조금씩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깨부터 한번 해볼까요? 고개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5, 6, 7, 8. 5, 6, 7, 8. 반대로 스위치. 둘, 둘, 셋, 넷. 5, 6, 7, 8. 하나, 둘, 셋, 넷. 5, 6, 7, 8. 둘, 둘, 셋, 넷. 5, 6, 7, 8. 자, 고개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5, 6, 7, 8. 둘, 둘, 셋, 넷. 5, 6, 7, 8. 자, 여기 깍지 끼시고 자,
턱에 대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잡으시고 깍지 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으로 도시고 앞에 있는 친구 손잡고. 네. 자, 각각 같이 붙여보세요. 같이 붙여보세요. 자, 노래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스위치하면 그냥 돌리라고 하면 자 넘기고 하고 하시면 돌리시면 돼요. 자, 퐁당퐁당 하나 둘 셋 넷 퐁당퐁당 돌을 돌자 누나 몰래 돌을 돌리고 스위치 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바꾸고 건너편에 앉아서 바꾸고 나무를 쓰는 우리 누나 손등 간지러 줘야 돼요. 간지러 주어라. 오케이. 자,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10년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웃음 치료사 좀 자격증 시대였잖아요. 네,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했던 거 한번 해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노인한 게 아니고요. 네. 즐거우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저희 그룹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에서 오신 우리 교장분들이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들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는데요. 여러분의 좋은 이야기들을 또 좋은 사진들을 이렇게 인용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조에서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조별 진행으로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는 이 토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나섰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때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야, 싸움에 전쟁터에 나가려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 우리가 준비한 튼튼하고 아주 멋진 갑옷을 너에게 줄 거야. 이걸 착용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 다윗은 시도를 했습니다. 투구를 써보고 갑옷을 입어보고 창을 잡았지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좋은 것이라고 아는데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즐겨했던 목초지에서 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무기와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떤 교육과 문화와 어떤 방식과 적용 방법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와 정말 샘플이 될 만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나의 국가, 나의 지역 같은 국가다 할지라도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의 한글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 옷이 그 컨텐츠가 그 좋은 교육의 내용이 나한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싶은 부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뭐 비교하자면 별로 없지만 자 짐바브웨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이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조용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명찰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보고 항상 아이고 오셨어요. 먼 데서 오셨네요. 막 이렇게 하셔요. 짐바브웨, 케냐, 나이지리아 그리고 남아공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짐바브웨는 지역 사회에서 한국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죠. 한국인 말하기 대회, 그다음에 K-팝 행사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짐바브웨 수교 30주년 행사를 통해서 또 미술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을 알렸다.
자, 그러면 동부 아프리카, 케냐,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지라고 하는 케냐는 국기원 시범 대학 동아리에서 홍보, 그다음에 한국 영화를 상영했다. 또 코투라에서 중소기업 무역 박람회를 통해서 알려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짧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국기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그 깊이는 없고 좀 잔재주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국기원에서 사법 연수를 받고 왔는데 그때 국기원 원장님께서 세계 각 나라에 온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태권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아랍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다 왔거든요. 남미에서도 오시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영어로 통역을 했는데, 야, 태권도가 그 얼마나 이렇게 세계적인 보급이 있길래 그럴까?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국기원이 태권도를 보급하는 나라가 몇 개의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213개국에서 국기원 훈련을 받은 사범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글학교 접목하기 위해서 혹시나 계신 곳에서 한국인 사범이 없다 할지라도 현지 사범들이 있습니다. 현지 사범들은 한국말이 어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태권도라는 용어가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컨택하고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지리아, K 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폭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튀르키예에서 오신 분들 그 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에 그게 언어 교육이든 문화 교육을 했을 때 정말 폭발적인 수요가 있고 반응이 좋은 곳은 가장 열악한 곳이다. 이게 저에게 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에서 지원을 할 때 교사 수와 어떤 학생 수, 또 시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문화와 그 국가의 상황에서 있는 그런 배경들, 상황들을 이해하신다면 아프리카나 우리 중동, 러시아 쪽에도 더 많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 사람이 교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진짜로 30명이 안 돼요. 맞죠? 20명이 안 되던가? 나이지리아 100명이? 100명?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100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무는 되군요. 근데 몇 명이죠? 한글학교 아이들이? 14명. 한글학교 교사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예, 우리보다 많네. 폭발적이네. 자, 아무튼 나이지리아 상황은요. 현지인들이 한국 교사가 아닌 현지인들이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스몰 월드라는 행사가 있는데 부뇨에서 아프리카 주민들 춤추는 거 안 보셨죠? 보여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엉덩이 허리가 기본이 이분들이 문화에 관해서 접근했을 때 굉장히 호감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댄스, K-팝도 굉장히 잘 따라합니다. 따라하지 못해요. 이 엉덩이가 업앤다운이 엄청 심한데 이렇게 한인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주가 되고 한인들이 보조가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자, 남아공에서는 이제 오히려 아프리카의 유럽은 남아공이다. 또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는 루안다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문화원에서 K-팝 행사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글 학교에서 했던 한국 알리기 운동 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뭐 새로운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국제 모든 나라는 보통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잖아요. 그래서 ISK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 단체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멀티컬처럴 데이 또 인터내셔널 데이 때 한인들과 또 한글 학교가 같이 나가서 부스를 활용해서 한국 파트에서 음식과 또 한국 문화나 K-팝을 활용해서 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학생 수급, 교사 수급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서 현지 학교 찾아가서 학교 홍보도 한글 학교도 홍보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굉장히 큰 수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대학교에서 야, 우리 학교도 와달라. 그래서 우리 대학에 한국 문화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 선생님의 헌신으로
이런 대학에서도 관심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대안입니다. 이 지혜동포청에서 이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이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안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왜라는 퀘스천, 이게 맞을까? 꼭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는 이제 저희 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내용도 내 나라, 내 상황에서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짐바브웨를 예로 이제 들자면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국영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무료로 방송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영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발전상에 담겨 있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흥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배경에 한국의 발전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국영 방송을 통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케냐 같은 경우,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가 좀 비슷한데요. 제1차 산업, 농경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한국 정부에서 어떤 NGO 단체를 통해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기계를 가져와서 어떻게 경작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코피아 단체에서 교수진들이 실제적인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너희들이 하루 동안 또 맨날 며칠 걸려서 해야 될 수확량을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모내기 할 때 이 기계가 다 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농경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요자가 있는 농사꾼들이 이 모습과 현장 교육을 통해서 야, 한국은 정말 발전됐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또 루안다 같은 경우는 이제 루안다에 오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국 KT가 와가지고 그 4G를 다 깔아줬어요. 루안다 전체. 그래서 인터넷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케냐보다. 그리고 루안다 가시면 오해가 있는데 와, 그렇게 시골 막 오지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가면 너무나 깨끗해요. 거리가 너무나 깨끗하고 환경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SNS, 인터넷을 젊은 친구나 또 나이 드신 분도 4G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루안다의 특징은 이 대사관에서 무료 영화를 현지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관람하는 그 시간 중간 부분에 뭐 한국의 발전상 부분을 중간에 다큐멘터리식의 좋은 자료가 있다면 이제 인트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는데요. 말하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시상식 때 그 한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IT가 강국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주면서 간단한 언급과 함께 한국의 발전상을 시상과 함께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해외에 가시다 보면은 한식당 가고 싶으시잖아요. 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식당을 외국인도 많이 좋아하고 여러 민족들이 오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또는 공평하게 모든 한식당에 재외동포청이나 외교부나 또 대사관에서 준비된 어떤 팜플렛 또는 홍보 책자를 놔둔다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킹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자, 현황 한국 발전상의 주제로 네트워크를 한 사례가 없어요. 이제 저희 그룹의 상황에서는 솔직한 거고요. 한계점. 야, 이거 우리가 다뤄야 할 범위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지만 저희는 아무리 좋은 의견도 첫 번째 친구들 집중. 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졸리면 일어서시고요. 어떤 발전상을 홍보하고 전파할 때에 그런 내용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문화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주가 돼야 할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이고 부가 돼야 할 부분은 이런 이제 발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한글 학교나 지역사회 교민들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홍보가 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새끼들도 챙기기 바쁜데 그 다른 곳에 외부에서 다른 것을 준비해서 알리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에너지와 힘이 없는 부분이 솔직하게 있다. 그런데 힘 있게 할 수 있고 역동적이고 뭔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꼭 대안으로 말하자면 아프리카 컨텍스트에서 르완다의 성공 사례, 그러니까 KT나 4G 보급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아프리카 협의회를 통해서 한글학교 모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는 있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릴 수 있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옷이 내 나라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자기 나라끼리 협의를 해서 이제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주체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우리가 이런 좋은 한국의 발전상을 이야기할 때 케냐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8월 8일 날 정부를 대상으로 시위가 있으니 교민들은 나오지 마시고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사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나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발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교육받은 방식에서는 1945년 광복절 이후로 현대사까지 중심으로 했는데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했죠. 우리 청장님께서 교육과 근면성과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의 리더십 이런 바뀌는 부분에서 민주화 항쟁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케냐에 이제 공간에서 이렇게 정부와 이야기해가지고 무료 상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오십시오. 나이로비 수도인 중심으로 다 오십시오. 자, 무료입니다. 자, 한국의 발전상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항쟁 운동이 나와요. 싸우자. 자, 이런 걸 봤을 때에 계몽의 효과도 있고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작금의 어려운 이 상황에서 그런 컨텐츠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각 나라나 상황에 맞춰서 시기와 때를 잘 선택하셔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가 킥당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뭐야? 우리 민족을 선동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건 저의 고민이고요. 외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좋은 발전상의 내용을 먼저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인 우리 제2동포 학생들에게 바른 지식을 역사 수업이나 문화 수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끼워서 먼저 교육을 시킨다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걸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아까 우리 세 번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죠. 아프리카 문화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문화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성을 중요하거든요. 우분투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있어서 네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리고 왜 내가 존재하는가 한글학교 교사로서 정체성을 묻는다면 한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우리 세계에 있는 한글학교가 있기 때문에 케냐 시골에 있는 내 학교 케냐 리프트밸리 아카데미 RVA 학교에 김창훈이라는 교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번 아프리카의 이런 속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혼자 하는 것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튀르키 이스탄불에서 온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표정이 어때 보이세요?
모든 걸 내려놓은 표정이죠. 저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 왜 나는 왜 여기에 왜 이러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발표해야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 같기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보고 나가라고 등 떠밀어 주셔서 제가 나오게 됐는데 앉아서 앞에 선생님들 그 사례를 들으면서 15분짜리 세바시를 5편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말씀들 잘하시고 정말 갈수록 왜 처음에는 긴장을 너무 했다가 그런 다음에 나도 잘해야 되는데 뭘 더 보충해야 되지? 나 가진 게 없는데 뭘 하지? 막 이러다가 멘붕이 왔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극한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초월을 하죠. 다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고 15분 내에 빨리 15분도 안 걸려 10분 내에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유시간 즐기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일단 제목을 한번 조금 조잡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좋은 제목을 한번 줘 보세요. 강의를 다 들으시고 한국에 걸어온 길 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함께 도와가는 세상. 네, 이제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언급해 주신 내용들을 저도 또 한 번 언급하고자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함께 하신 한글학교 선생님들 성함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분들과 함께 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벅찬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계시는데 정말 제가 여기도 밑에도 조금 적어놨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세계 곳곳에서 정말 아프리카, CIS, 유럽, 중동 아메리카 뭐 곳곳에서 이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한국 언어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무엇이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진짜 뼈를 갈아 넣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우리 다 자축의 박수 한번. 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거는 공정하게 하시니까 빼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용 등은 이제 물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글 학교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좀 독특하게 영화 국제시장을 활용해서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어 왔었고 체코 프라하에서는 인터내셔널 데이 현지 학교하고 이렇게 한국의 문화 수업을 연계해서 수업했던 내용 등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사회교과서 교재를 사용해서 한국의 발전상 내용을 수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한인회와 문화교류를 하면서 역사 캠프 프로젝트 그리고 특히나 뭐 한국 정원에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 한국 정원 화재 이후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면 좋을까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을 했다는 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에서는 각 시 단위 주최 국제 행사에 충분히 공고하고 홍보하면서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은 아주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꼭 경제의 발전만 발전이냐? 우리는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발전된 자긍심 있는 민족이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이제 귀하신 선생님들의 여러 고견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뿌듯한 마음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선생님들은 현재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를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 공통적인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을 알리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왜 나왔을까요? 자, 튀르키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알렸습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형제 나라이죠. 물론 6.25 전쟁에 참전했었던 여러 형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터키, 즉 튀르키예는 그 사실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합니다. 예, 우리가 한국을 도와줬었어. 1950년대, 60년대는 말이야.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거든.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을 굉장히 좋아했어. 왜냐하면 너희들과 우리는 형제거든. 이런 말로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튀르키예가 점점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조금 뒤처지는 뒷걸음질을 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한국과의 교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아주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어느 날 네, 여러분 다들 언론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23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빨갛게 폭탄처럼 된 지역이 지진 발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터키 국토의 4분의 1이 지진 지역에 그야말로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뭐 발생 시간, 뭐 진앙지 규모, 뭐 피해 상황, 대충 피해 상황만 보시면 약 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민이 2,800만 명, 터키 국민이 지금 한 9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9천만 명 중에서 2,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즉 국민의 3분의 1이 3분의 1 정도의 수가 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 친지들이 죽고 친구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 모습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도시 하나가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구조 인력들이 없어서 너무 난감해했던 상황에 제일 먼저 달려왔던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자기도 그 집에 깔렸어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온몸이 다 그 깔려 있는 상태인데 자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 머리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누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구조대원이신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럼 여기 보시면은 손을 잡고 있어요. 그 잔해물에 깔려 있는 아직은 살아 숨쉬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고서 이제 제가 여기 처음에 올랐을 때 초월한 표정을 줬잖아요.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예. 집이 없어진 이분은 그래도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근처에서 뭐 이렇게 비닐이라도 이렇게 끌어다가 임시 거처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 서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자, 이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뛰어가서 의료 구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총집결해서 천막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고 구조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왜요?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은혜 갚은 까치. 예, 잘 기억하시죠?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한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너무너무 한국에 대한 사랑에 복받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한국어를 배웠대요. 예, 오고 가는 의료진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워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천막에다가 이렇게 한국어로 고마워 형제 나라 막 이렇게 쓰신 분의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우호적인 모습입니까? 네, 그래서 튀르키예도 이제 이런 컨테이너촌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구호 긴급 모금 활동을 펼쳤는데 감사하게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한인회나 또 여러 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어 주셔서
이런 컨테이너천이 튀르키예 한 마을에서 형성이 됐고요. 무려 500채나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받았던 배고프고 힘든 그때를 잊지 않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는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키 지진 지역에 가까운 이 이스켄데룬이라는 곳에는요. 지금 한국 마을이라는 마을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한국 마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국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터키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 한국 마을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발전상 알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많은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와 호의의 눈길이 지금도 넘쳐나지만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명명이 되면서 아마 우리 그 재해동 부청장님께서 교과서를 그 네덜란드 교과서에 우리 한국의 발전상을 알렸는데 혹시 이 미래에는 튀르키예 교과서에도 이 일이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실리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해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학교 아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지진의 참상을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하였더니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벼룩시장을 형성을 했어요. 집에서 만든 쿠키, 아끼는 곰인형, 한 번도 안 쓴 학용품, 그리고 아끼던 여러 번 봤던 책들이지만 동생이 탐냈던 그 책들 다 가지고 와서 결국은 아낌없이 다 내놓고 이런 것들을 팔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자긍심을 스스로 고취시키고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 수준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한국이 경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 자격으로 공동체 의식도 함께 발전했음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기쁨 그리고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세계적인 시민의 소양을 갖춘 아이들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영상을 봐주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계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드디어 발표. 제가 다 떨립니다. 선생님들 누구 찍으셨어요?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예? 몇 명? 네 번째? 5번? 5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선생님들의 좀 감성 터치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좀 약간의 찜찜함이 있지만, 네, 그치만 아주 기꺼이 축하해 드려야 되겠죠. 네, 5번째 발표해 주셨던, 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1조. 네, 선생님 나와서 한 말씀. 원래 제가 이렇게 무대 밖에 있으면 조용히 있다가 무대만 올라가면 사람이 바뀐 사람이어가지고 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했고 근데 역사를 가르친
그 국어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국어 선생님하고 역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아버지가 제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사춘기를 보내는 저를 보고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 친구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방문을 갔는데 이 선생님이 한숙자 선생님이 저를 딱 안아주시면서 우셨어요. 창훈아, 너도 힘들지. 선생님 다 알아.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제가 나중에 어떤 꿈을 찾으면 교사 아이들에게 네. 아무튼 그 선생님이 저에게 좋은 이그샘플 샘플을 대주셔가지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공부는 하기 싫고 저 체육은 하고 싶고 선생님 된다면 체육 선생님 되고 싶고 역사 선생님 되고 싶고 한글은 가르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꿈을 가졌죠. 그리고 저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 30년이 흘렀나요? 20년, 30년이 흘렀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그분께 많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진짜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40대 때 그 꿈이 그 다음에 올해 또 새로운 꿈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케냐 알부에 학교 와가지고 한글 학교 교사가 되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역사. 제가 있는 그 학교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80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글 학교를 25명 정도 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한국 역사를 그 비상교육 우리 한글을 하고 한국에서 가르치는 고교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영어로 번역하고 PPT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체육 교사도 학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거의 뭐 오스카상 수상 소감에 버금가는 굉장히 그죠? 저희가 또 축하를 이렇게 할 정말 마음이 기쁜 만큼 이렇게 더 감동을 받으신 것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 잠깐 조원들 한 번 일어나서 그래도 인사만 좀 해주실까요? 조원들 네, 네 같이 해주셨으니까 조원들 네 일어나 주세요. 어디 계세요? 네 조원들 네 아니 지금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고요. 이 조는 이 수업 끝나면 남아서 여기에 이제 이름을 좀 남기고 가라는 그 사무국의 특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들 정말 그 시차를 극복하시고 너무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또 하셨고 또 좋은 발표 저도 들으면서 너무 공부가 많이 됐고 사실 중간에 저도 약간 속으로 좀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이고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끝까지 이번 연수 잘 맞추시길 바라고요. 저도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